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테레스코 버겐 카운티장 민주당 후보로 나온 현 버겐 카운티장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게 세계의 관심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상 최초로 펠팍의 한인 시장 후보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 스테파니 장 펠팍시장 공화당 후보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눈, 코 뜰 새 없다. 그 말이 딱 맞는 소리. 네. 이제 한 보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2주하고 하루 남았다고 2주하고 봅니다. 하루 정도. 네. 와, 11월 8일이니까요. 네. 이미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나요? 네, 조기 투표는 벌써 시작됐고요. 지금 메일인 발럿. 네. 우편 투표 같은 투표도 벌써 시작이 됐고. 네. 지금 아직 안 보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요? 네. 얼른 하셔야 되는데. 받으셨으면 이쪽 저쪽 책상 위로 밀고 계시지 마시고 그쵸. 오늘이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 꼭 얼른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얼른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또 관심 많이 가지셔야지 또 좋은 또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 네. 저희 공화당 쪽에서 버겐 카운티 장에 나온 타드 칼리고어라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키 크신 분. 네. 네. 이분이 벌써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를 2번 하셨어요. 근데 이 커미셔너라는 자리는 2번 이상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버겐 카운티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테나플라이 고등학교,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NYU MBA, NYU 로스쿨, 그리고 변호사예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버겐 카운티 한인들이 그 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두 회장님, 신흥규 회장님하고 또 이창모 회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분을 지금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버겐 카운티 노스베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지금 포스터 붙이고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 슬레이트에 들어 있어요. 기호 그렇겠죠. 1번. 네, 그러니까 기호 1번. 네. 쫙 밑에서부터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번에 전망도 좋고 만약에 정말 우리 펠팍을 시작해서 바꾸겠다고 저희가 하지만 만약에 버겐 카운티장도 이분이 되시면 정말 한인 사회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좋은 공약이 있어요. 그래요. 특히 버겐 카운티 안에 한인 공무원 수를 반드시 늘리겠다. 네, 그건 그래요. 아주 중요한. 그건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부족한 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죠,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저희 타운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60% 한인 주민들이 있는데 공무원의 한 7%, 8%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야, 반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네, 인구 대비 그런 문제가 버겐 카운티 차원에서까지 함께 다루어진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버겐 카운티장. 그쵸. 공화당 후보로 나오신 타드 칼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펠팍 좀 내려볼게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한인 사회의 힘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출마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또 후원. 사실 미국 정치라는 게 후원이 어떻게 볼 때는 왜 중요하죠. 맨날 발표하잖아요. 네. 이 후보는 뭐 얼마를 했다. 몇백만 불 있다. 이 후보는 반대로 몇십만 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 후보를 내는 차원을 또 넘어서 어떤 훌륭한 뭐 인종에 상관없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한인 그 후원회 결성.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버겐 카운티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 그 범위가 있는데 골고루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골고루 발전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한인들은 그냥 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이야라고 하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아, 공화당에서도 저렇게 후보가 나올 수 있구나. 네. 우리가 훨씬 더 진짜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뿌듯해요. 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흐트러진 그런 사회라면 네네. 사실은, 그리고 또 기득권이, 저희 펠팍은 민주당 기득권 38년 세도예요. 와, 38년이나 됐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군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38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해온 타운이고, 네. 그만큼 세력이 굉장히 크고, 네.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네. 앞에서도 후원금 얘기하셨지만 후원금에서도 많은 차이가 좀 있으시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차이라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밟아온 지난 15년 세월, 2007년부터 꾸준하게 거부기도 교육위원부터 왔지만, 시작했죠. 네, 그리고 정말 모든 그 발자국마다 아주 그 고소 고발 그렇죠. 교육위원 한번 되기, 시의원 한번 되실 때도 뭐 많이 힘드셨고, 예, 그러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무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쪽에 기대지 않고 한인만의 유니크한 목소리. 저는 이게 미국 내에 퍼지는 날이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너무 해피해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그렇죠. 제가 이 해피한 바이러스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국민입니까? 한인. 그럼요. 그리고 제가 늘 이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도 모르게 너희의 피 속에 5,000년이 넘는 훌륭한 문화와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치. 근데 you have to know that.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미국 내에서 한인의 아주 우수한 보이스를 내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인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인들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타운들에도 한인들이 살고 계시고, 근데 여긴 미국이니까 네. 우리 한인만 우리만 챙겨줘 막 이렇게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펠팍이란 곳은 굉장히 특수한 곳이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60%가 넘는 한인들이 있는데 네. 그 권리를 우리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네. 지금 몇십 년 동안을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내온 게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거 좀 챙겨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니요, 정말. 왜 못 챙겼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못 챙기는 것은 제일 기본이 투표를 안 하기 때문이죠. 관심을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데. 예, 장롱 속에 넣어놓은 유권자 등록증은 필요가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한인 후원회도 생기고 또 버겐 카운티로 범위를 이제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스테이트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페더럴까지 진출하는 날이 예. 물론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가속화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러면 선거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주민들, 선거운동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리 캠페인 많이 그래서, 하시고. 네, 그다음에 door to door. 돌투 하세요? 네. 돌투. 그래서 와. 이제 하고 다니는데요. 시간을 진짜 너무너무 쪼개면서 막 다녀가지고 어떨 때는 벨 눌러도 예, 우리가 정말 유권자분들 만나기 어려운 시간대 저희가 막 돌아다니는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쉽지 어쨌든 않죠. 네, 아침 한 7시 반부터 뛰어나와가지고 어떤 날은 밤 11시 15분쯤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근데 두더지처럼 숨어가지고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버스 정류장에도 가서 서 있고, 네, 뭐 이제 그 상가 네. 돌면서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론 사인 이런 것도 동네를 하시고. 막 네, 오락내락하면서 하여튼 다람쥐처럼 그러고 열심히 계시는구나.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펠팍 하면은 사실 우리 한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네.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도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네. 펠팍에서 자리 잡은 지도 오래됐고 네. 그런데 그만큼 오랫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 좀 혜택을 줄 만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된 적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네. 사실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펠팍은? 지금 제일 문제는 펠팍이 1년에 한 6천만 불 정도의 세수를 걷어들여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 60%를 그러면 한인 주민들이 담당하시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한인 주민들이 공무원이 7, 8%라면 네. 우리가 잘 대변되고 있다고 보기가 너무 어렵죠. 네, 그다음에 그렇구나. 이 돈을 쓰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행정관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행정관이며 또 민주당 클럽의 장이시며 또 플래닝 보드에 프레지던트로 올라가셨대요. 그냥 저는 보딩 멤버,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권이 있는 멤버인 줄 알았더니 플래닝 보드 장이래요. 그리고 플러스 이분이 빌더입니다. 컨트랙터. 그러더니 지금 저희 타운에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그랜드 에비뉴라는 그 길에 갑자기 40몇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더더덩 생겼어요. 맞아요. 그게 투베드룸이 3,300불이래요, 렌트가. 그리고 렌트 온리 빌딩인데 뭐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명백한 주인 중에 한 분이 주인이 몇 분 안 되세요. 한 두세 분. 그분이 이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40유닛에 만약에 한 3,000불 렌트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20만 불 되나? 와. 네, 그럼 1년이면은 그러면서 좋겠다. 그렇게 돈이 많구나. 네, 근데 문제는 균형이나 견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분이 벌어진다. 오디넨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규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막 살살 3개월, 6개월 시간을 가면서 플래닝 보드에서 바꾼 다음에 몇 달 안에 또 자기가 그 집을 짓게 되고 그런 건물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요즘에는 그렇게 막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니까 자기는 더 이상 자기가 직접 짓는 건물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컨설팅만 해줍니다. 근데 그분 컨설팅을 안 받으면 인허가가 전혀 안 나온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아무것도 인허가 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불만이 다 옳지 않다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은 글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썩는다듯이 예. 권력이라는 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가 사실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어느 곳에서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펠팍은 오랫동안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 있었다. 네, 그로 그리고 인한 이분들이 한인이라는 목소리가 대변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독자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이렇게 죄송해요. 꼭두각시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타운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기득권에서 풀어서 쓰는 우리 말로 사용되신 분들이 아주 쭈루룩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의 유니크한 보이스, 정말 땅바닥에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온 그러니까 한인만의 아주 독창적이고 한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뭔가 지배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모든 주민을 비한인, 한인 모두 합쳐서 대변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이런 힘이 타운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화당 시의원이 저 하나인데 그렇죠. 이제 처음에 1월에 딱 가보니까 이건 뭐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참깨 막 한 1,000만 번 외치다가 이제 이번에 기호 1번에 저희가 이제 군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언어가 좋으시네요. 네, 또. 유봉원윤 또 바나바스 우 이렇게 두 시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돼서 되시죠. 저희들은 진짜 이렇게 기득권에서 주는 불이익을 다 경험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보이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타운을 바로 끌고 가려는 어떤 엄청난 괴력을 가진 의지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우리가 주민들께서만 이 의도를 확실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실 필요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앉아서 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 2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도 내놓으셨고 그러셨는데 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마무리. 지금 우리 타운의 홍수 문제가 아직도 매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한 12,000명 주민이 살던 데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상가를 지원한다는 파킹 문제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그 기계들이 바뀌어가면서 여전히 괴롭힘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가에 무료 파킹, 그다음에 또 우리 레지던셜 에리아에도 지금 오버나잇 파킹, 그래서 야간 주차, 그다음에 주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빽빽빽 해가지고 원상복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타운에 이렇게 주민들이 돈을 내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매일 나가면 깨끗하고 길도 포장 잘 돼 있고 옆 타운보다 우리 부티가 줄줄 흐르는 이런 그런 타운을 만들기 우리가 위해서 고정관념이 있어. 펠팍에 대한 과연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퉁 맞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타운. 저희 기호 1번 후보들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한인으로서 공화당 후보, 시장 후보로 나온 건 진짜 처음이시고 스테파니장 후보가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하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그런 도전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인 정치사에 정말 큰 그 시작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 분이 아닌가. 이번 결과에 뭐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좋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늘 도전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도전 엄청 하실 것 같고. 그래도 시의원이세요. 만약에 안 되시더라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꿔내기 위한 모든 우리의 희망대로 이 세상이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기호 1번 이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하러 우선은 많이 나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표 많이 하는 거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투표율이 높은 그 인종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투표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스테파니장 어떤 공약들 들고 나왔는지 받으신 거 있으면 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2주 정도 남으셨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테파니장 펠팍시장 공화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